안 되는 놈은 가차없이 쳐내라. 못한 사람 내보내. 그러면 실행력이 올라간다?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가 내부 경쟁이죠. 직원의 적은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 옆자리에 동료가 되는 거예요. 상대 서열화의 공포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평가가 끝나고 나면 직장인 중에 79.7%가 이직을 결심한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관리자가 매니징도 안 했어요. 다 판사예요. 그냥 너 A, B-, 너 연봉 얼마. 이거 하는 사람이 판사라고요. 플레이어로 내려와야죠. 옆에 와야죠. 내가 스코링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GE 아시죠? 제네럴 일렉트릭. GE의 잭 웰치 회장은요, 70년대, 80년대에 적자 사업부도 굉장히 많았죠. 비대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잭 웰치가 처방한 것은 뭐냐? 활력 곡선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상위 20%에는 차별적 보상을 해주고 하위 10%에게는 가차 없는 해고를, 가운데에 있는 70%에 대해서는 엄청나고 빡센 교육과 인사관리를 한다. 이 제도였어요. 그래서 잭 웰치는요, 주당 가격이 12 빌리언 달러에서 600 빌리언 달러로 바뀐 겁니다. 시가총액 전체가요. 조직 전체의 활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안 되는 놈은 가차없이 쳐내라. 20세기에 아주 지배적인 방향성이었어요. 제네럴 일렉트릭이 이렇게 해가지고 회생에 성공하고 시총도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3M이 따라했습니다. 3M의 혁신이 GM의 활력 곡선에 따라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 3M만 상위 20%에게 보상해주고 하위 10%는 계속 내보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다음 연도에도 또 생겨. 다음 연도에 또 생기고. 그러니까 내 밑에 10명은 일단 있어야 되고 나까지 20등 들어가야 돼요. 그냥 19등인 사람은 내가 끌어내려야 돼. 그래야 내가 20등으로 들어갈. 20등인 사람 끌어내리면 내가 20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겠다, 인사평가하겠다, 직원들의 실행력을 높이겠다. 그런 평가 에서 줄 세워서 우수한 사람 보상해주고 못한 사람 내보내. 이게 종언을 맞이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게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현장 가가지고 경영자분들을 만나면 저희도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평가 시스템이에요. 대부분은 평가 시스템을 인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평가 시스템은 약 30년 동안 명성을 떨쳤던 잭 웰치 방식의 활력 곡선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ABC 평가를 떠올리신다고요? 그러면 실행력이 올라간다? 아니에요. GE도 지금 저지경이 됐고 선도적으로 따라했던 다른 기업들도 저지경이 됐단 말이죠. 왜 그래요? 1번. 침묵하는 조직이죠. 하위 10% 해고에 대한 공포는 나쁜 소식을 위로 보고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나쁜 소식 이야기할수록 내 평가가 나빠지니까 가능한 우리 부서에서 말 안 해. 내가 상대 서열화 평가에서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단기 성과에 집착하죠. 불확실한 미래 성장보다는 당장의 확실한 이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관리자들이 시각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내부 경쟁이죠. 직원의 적은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 옆자리에 동료가 되는 거예요. 상대 서열화의 공포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평가가 끝나고 나면 직장인 중에 79.7%가 이직을 결심한다고 그래요.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도 받고, 또는 제대로 못 해준다 이런 것도 받고, 평가 중심으로 직원들의 실행력을 올리기 위한 방식은 계속해서 이직 결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연말에 연봉 재계약할 때 그때 한번 만나가지고 너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퇴사 욕구가 확 올라온다고요. 비몰입 상태로 가죠. 그러니까 괜히 돈 낭비하지 마시고 실행 중심형 인사 시스템을 가시라는 거예요. 원어원 미팅을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 한 달에 한 번 만나든 어쨌든 만나서 미래에 포커스를 해서 뭐 도와줄까? 상호 합의 관점으로.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여기에 좀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 제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경영자가 리더들과 이야기하고 리더들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과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코어링 하는 거, 똑바로 해라, 지시하는 거. 요렇게 해서는 직원들이 성장하지도 않고 이거 자체를 공정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관리자들이 CFR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거예요. 관리자들이. 좋은 인재를 갖추기 위해서는 관리자들과 경영자가 CFR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수직적인 지시가 아닌 수평적인 교환 미팅이 가능해야 합니다. 2번, 상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작은 성취에 대한 즉각적인 인정 혹은 칭찬 해줄 수 있어야 돼요. CFR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행력 높은 조직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관리자가 매니징도 안 했어요. 다 판사예요. 그냥 너 A, B-, 너 연봉 얼마. 이거 하는 사람이 판사라고요. 플레이어로 내려와야죠. 옆에 와야죠. 내가 스코링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S그룹이에요. 과거에는 상대평가할 때에는요, 그룹장님들 또 임원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략 좀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상대평가라서 너도 잘했지만은 이게 뭐 더 잘한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가 좀 밀렸어. 내년에는 좀 생각해 줄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좀 있었습니다. 핑계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절대평가로 바꾸고 과정 중심형 코칭으로 바꾸니까 이거 안 되죠. 현재는 리더가 CFR 역량을 가지고 오롯이 자기 중력으로 직원을 만나서 아하, 내가 너를 지금 한 중간 수준으로 나는 평가했어요. 최상위는 아닌데 약간 그 다음 수준으로 나는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성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잘 된 건 이거고 좀 부족한 건 이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 정도로 가고 내년도에는 요 정도 목표 달성해서 최상위 등급으로 내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나도 도와줄게요.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연차에 밀려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몰입이 되죠. 그래서 리더의 코칭 역량이 직원의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 목표 수립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실행하는 과정 똑같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해되는 장애물은 뭐예요? 내가 뭐 도와줘야 돼요? 피드백할 때 어때요? 목표와 결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내가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 요 스프린트 다이얼로그 구성원을 1대1로 만나서 저지먼트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해 줄 수 있는 리더의 상태, 경영자의 상태, 요게 실행력을 올려주는 거랍니다. 더불어서 대기업은 대기업스럽게 나름대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가요. 직원들 막 꽉 쪼우고 뭐 명퇴 압박 주고 사무실 압박 주고 성과 압박 주고 관리자들 세우고. 근데 언더백은 어때요? 그거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거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이 퇴사해버리면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 뽑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솔직히 뭐 S그룹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갔어요. 새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와.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다 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요. 근데 언더백은요. 이 사람 퇴사했어요. 오, 그 자리 비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리더가 가까이에 붙어가지고 아 이거는 더 해보세요. 이거는 덜 합시다. 이건 새롭게 해봅시다. 이건 그만합시다.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실행력이 올라가는 조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언더백은 더더욱 관리와 통제가 아닌 육성과 동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행력이 올라가요. 그래야 위기를 조장하거나 평가를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너 평가 안 좋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 심어주고 지금은 복잡한 KPI들 좀 내려놓고 주간이나 격주간으로 원오원 해주고 지식 페스티벌 해줘야 돼. 그래야 실행력 높아가고 일할 수 있죠. 직원들의 실행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꾸 평가형 인사 시스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과정형 실행 시스템을 만들고 평가는 그 결과를 그 과정이 정당했기 때문에 평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회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실행력 저하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미루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특별히 시험을 본다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다거나 혹은 레포트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그럴수록 우리 뇌가 먼저 아 이거 고생할 것 같은데 아 힘든데 라는 신호를 준대요. 그러면 아주 빠르게 쾌락을 추구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둘수록 쾌락을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임박해가지고 그 일을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감까지 남은 시간에 따른 과제 제출 빈도에 따른 그래프요. 이거는 모두가 그래요.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있죠. 실행력은 없고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을 이끌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 차원도 있어요. 동기부여 요인도 있고요. 또 직무 불만족 요소도 있습니다. 직무가 불만족스러우면 그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 아주 그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급여, 환경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도 생기고요. 충족되어도 실행력이 잘 안 올라가요. 동기 요소가 떨어지니까요. 더불어서 직무 만족을 부르는 요소들, 동기 이론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감, 인정, 개인의 비전 뭐 이런 요소 있어요. 회사의 인사 시스템, 실행 시스템이 좀 이른바 개차반 같아도 그 안에 들어온 직원이요. 정말 좀 열정적인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합니다. 그거 합니다. 그런데 그게 소수잖아요.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마음을 움직일 요소가 있어야 내재된 동기가 올라가고 내재된 동기가 있어야 실행력이 올라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실행력 높은 조직의 일하는 방식까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행력을 높이려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조직이 실행력이 지금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경영자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내가 지금 요청하는 수준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것을 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객관적 실체라기보다는요. 그렇게 스스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장에서 경영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아이 저 수준 안 높습니다. 이거 법적인 요건이에요. 그러면요. 시간의 수준이라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짧게 일단 여기까지만 와.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이게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서 나온 컨셉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3번의 검증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일단 말로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종이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시제품 만들어 보는 거. 요 세 단계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고객에게 출시할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진도 안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조직 구조예요.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영진이 있고요. 자, 리더가 있고 그 밑에 리더에게 위임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 영업본부가 있고 여기에 생산본부가 있고 여기에 지원본부가 있어요. 회사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왜요? 일종의 편안하게 일해야죠. 활 쏘는 사람은 궁수끼리 모여있고 칼 든 사람은 칼 든 사람끼리, 기병은 기병끼리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요? 비용을 아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람 키우는데도 그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른바 기능 중심형 조직으로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기능 중심형 조직으로 있으려면 고객과 관련된 뭐 하나 수정하려고 그러면 다 본부장 소통해야 돼. 엄청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조직 구조가 피라미드형 조직, 기능 중심 조직이라 한다 하더라도 TF를 자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 TF장의 운영 역량이 굉장히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팀장급, 그러니까 40세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요, 그 정도의 다이나믹을 공부하고 팀장이 된 사람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팀장 병목이 현장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보면 아하, 기능 중심 하시고 TF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직 구조를 TF형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바꿔야 될지, 그거는 봐야 돼요. 그래서 왼쪽처럼 피라미드형 중심형 조직으로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회사가 왼쪽일 겁니다. 이게 효율적으로는 기깔나거든요. 그러나 언제든지 TF 중심으로 관련된 기능들이 한 TF 안에 모여 있을 수 있는 형태를 오픈하고 운영하는 방식,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조직을 움직이셔야 실행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